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 강경한 대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블룸버그 뉴스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결의는 방위와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체제에서 다른 나라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멈추기 위해 다른 관련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미국의 결의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사안이자 자신이 국무부에 합류해 관련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지속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본, 한국 등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은 물론 그 너머 지역을 포함해 영내 위협으로 인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몇 개월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매우 많이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는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다면서 영내 파트너와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방위와 억지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도발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대북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언급하면서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는 관여에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횟수가 증가한 미사일 시험과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 가능성이 그들의 반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안보뿐 아니라 영내 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대응을 비롯해 영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며칠간 일본 도쿄에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관련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회사들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관해 연관된 나라들과 계속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국의 우려를 존중하며 솔직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북중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의 무력 도발조차 전략적 이익으로 여긴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자오통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동맹과의 핵 공유 구상 등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 때문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자오통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멈추게 할 역량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요한 때에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China doesn't like another nuclear test, given all th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It could further,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could give excuse to the U.S. to strengthen its alliance network in the region. It would give the U.S. allies excuses for the U.S. to deploy more strategic assets to the region, or even promote further consideration of nuclear sharing between the U.S. and its regional allies.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독일 마셜 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은 오랫동안 대미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 왔다며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미중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 심화로 북중 관계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 같은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자국 안보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동맹 관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스웨인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국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항상 장밋빛은 아니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decides after the party congress now is over that it is in a better situation with likely to be better Chinese support for engaging in some actions, then it could very well lead North Korea to do certain things, but the Chinese may not necessarily support that. I don't think the Chinese are going to now full-throatedly come out and start supporting North Korea provocations. They don't need it, they don't want it. 스웨인 국장은 그러면서 미중 갈등 때문에 북한이 도발해도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에 맞서고 미국과 실제 대립할 가능성을 만드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77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됐습니다. 3위원회에 출석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에 대한 관여 없이 안보 진전도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상호 대화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안보 의제를 논의할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안보 의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This mandate will promote and support new and effective ways of securing truth and justice for victims, given the current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victims of human right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deman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monitor and documen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that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살몬 보고관은 이어 특히 취약계층 가운데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공경을 포함해 특정 계층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기 첫 해 임무를 여성과 소녀 상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호 대화에선 24개국이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초법적 살해와 고문을 비롯한 지독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strongly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repression, including those acts involving enforced disappearances, and strongly urge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한국 측 대표인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북한군 총격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I also deplore the incident of an unarmed civilian of the Republic of Korea killed by DPRK military in the Yellow Sea in September 2020 and urge the DPRK to disclose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ensure such events are not repeated.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이날 살몬 보고관 보고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두둔하며 미국 등 서방 세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a few Western countries are obsessed with establishing country-specific human rights mechanisms targeting at developing countries.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날 상호 대화에 북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사나 국제기구들이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은행이 최근 공동 발표한 세계 식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제공받는 인구 비율이 66%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전체 평균 74%에 비해 8%포인트 낮으며 99%를 기록한 미국, 한국 등에 비해서는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또 북한의 도시 주민은 77%가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은 49%에 그쳐 도농 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24%는 분변으로 오염된 식수를 이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이용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한국 국립외교원의 공식 문서로 위장한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다음 달 2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개최될 예정인 실제 행사를 미끼로 활용해 외교안보 또 국방 분야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악성 코드가 담긴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공격 수법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초청장은 수신자가 이미지에 접속할 경우 바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됐으며 구글에서 운영하는 설문지 형식으로 정교하게 위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해자가 설문지에 개인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과거에도 구글 설문지를 가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교한 수법으로 구글 피싱 공격을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사이버 안보 위협 수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